인문학 책 고르기 어려우시죠?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문학 읽어야지. 그래서 취업에 도움도 되고 요즘에 인문학이 뜨고 있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갓 대학에 올라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인문학을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도대체 도서관에 가면 그렇게 책이 많은데 뭐부터 읽을 것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드렸던 답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사실 너무 정신없어서 책을 못 읽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었을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가장 불편한 책을 읽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굉장히 불편한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책이 뭐가 있냐면 이슬람에 대한 책인 거죠. 아니면 무신론에 대한 책. 근데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 헤매요. 근데 그거는 깊이 있는 지식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넓은 시야를 제시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가장 멀리 있는 책을 읽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죠. 불교에 대한 책도 보고 이슬람에 대한 책도 보고, 그러면 내가 그전까지 무시했던 책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이슬람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뭘 읽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너무 종교적인 것만 읽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불편한 책, 어렵고 힘든 과학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나 과학에 대해서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이거나 이상적인 걸 읽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뭘 읽어야 되냐면은 재테크나 돈을 버는 방법이나 경제에 대한 책을 읽어야 돼요. 가장 자신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겠죠. 하나의 분야를 놓고서 그 분야에 아주 끝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 그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어떤 게 가치 있냐면은 넓게 보는 거죠. 내 세계관을 넓히는 방법. 그것도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장 좋은 독서법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불편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 세계를 그만큼 빠르게 성장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금 자신을 기준으로 불편한 책을 읽어라 라고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